오늘 뉴욕 증시 3대 지수 연이어 상승을 하면서 3거래일 만에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다우와 나스닥이 1, 2% 안팎으로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특히 나스닥이 2.5% 이상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 종가 살펴보면요. 다우가 전장 대비 1.29%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제 다시 33,000선에 근접을 한 모습입니다. S&P 500 지수 전장 대비 1.56%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시 오르고 있는 모습이고요. 나스닥 역시 전장 대비 2.59% 이제 급등을 하면서 12,600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나스닥이 2.5% 이상 올랐고요. 다우 역시 400포인트 이상 상승을 한 모습입니다. 오늘 이제 간밤 국제금융시장 동향 간단히 살펴보면요. 채권 같은 경우 지금 방송 직전에 확인한 결과 금리가 10년물 금리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 2.703% 나타내고 있고요. 또 2년물은 3.07%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외환시장 같은 경우 이제 달러화 소폭 강세를 보였는데요. 달러화 지수가 지금 현재 106.38 거의 106.4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소폭 상승한 수준입니다. 이제 오늘 유가가 좀 가장 변동성이 컸는데요. 9월물 WTI 가격이 오늘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전장 대비 4% 하락을 하면서요. 배럴당 90.66달러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다시 이제 90달러대, 배럴당 90달러대로 내려간 모습입니다. 오늘 종가가 지난 2월 10일 이후 이제 약 6개월 정도 만에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오펙 플러스가 이제 원유 증산량을 줄인다고 얘기를 했지만 미국의 원유 재고 증가 여파로 유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금 가격 같은 경우도 5거래일 만에 하락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거래가 가장 많이 되고 있는 12월물 금 선물 가격 같은 경우 지금 온스당 1,776.40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연준 인사들이 긴축에 대한 발언을 하면서 금 가격이 소폭 하락을 한 모습입니다. 중앙은행의 긴축 우려는 금 가격에는 부정적인 요인입니다. 특히 나스닥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빅테크가 오늘 상당히 다 많이 오르면서 지금 굉장히 견조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뉴욕 증시에서 투자자들은 조금 긍정적인 부분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이 주가를 이제 끌어올린 모습입니다. 오늘 발표된 경제 지표가 크게 이제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을 했고요. 시장은 긍정적인 경제 지표에 조금 주목을 했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이제 어제까지 주가를 큰 폭으로 주가를 크게 짓눌렀던 미국과 대만 간의 갈등도 일단은 여기서 안심을 하면서 좀 투심을 전체적으로 부스트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이제 오늘 발표된 어제 장 마감 그리고 오늘 발표된 실적이 이제 상당히 그래도 나쁘게는 나오지 않으면서 이 투자 심리를 지지한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이 이제 금융시장을 상당히 긴장을 시켰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 방문을 마치고 한국으로 출발을 했고요. 또 이제 중국 군용기가 중국과 대만 사이의 실질적 경계선으로 여겨지는 해협 중간선을 넘어서 무력 시위를 벌이는 해프닝이 있기는 했지만요.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됐습니다. 또 연준 당국자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계속되었지만 시장은 대체로 이를 조금 무시하고 긍정적인 부분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제 전문가는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오늘 장에 대해서 이제 펠로시의 대만 방문은 이제 지난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이제 여러 좀 중국 이슈라든지 이런 게 일단은 조금 안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주식시장에 짧은 매수 기회가 만들어진 이런 상황이고 시장은 더 위로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더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다른 전문가는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현재 주식시장은 이제 나쁜 뉴스가 좋은 뉴스인 상황이다라고 현재 상황을 설명을 했습니다. 경제에 조금 좋지 않은 지표가 나왔을 경우에 오히려 이것을 이제 금리 인상 속도를 둔화시키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시장 참가자들이 여러 뉴스 중에서 조금 좋은 호재만을 취사 선택하면서 투심을 이제 좀 살린 분위기입니다.
오늘 이제 미국의 7월 서비스업황에 대해서 보여주는 지표가 두 가지 나왔습니다. 우선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한 지표는 오늘 ISM 7월 서비스업 지수인데요. 지금 공급관리협회가 집계한 미국의 7월 서비스업 지수가 이제 지난달보다는 조금 개선된 흐름을 보이면서 투심을 크게 개선시켰습니다. 지금 7월 ISM 서비스업 PMI 같은 경우에는 56.7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이게 전월치였던 55.3에 비해서 1.4%가량 높아진 수준인데요. 사실 이 같은 지표가 지난 6월, 즉 바로 전월치에 2년 만에 최저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2년 만에 가장 좀 안 좋은 수준으로 둔화를 했었다가요. 여기서 이제 반등을 소폭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이제 월저널의 전문가 예상치도 좀 상회를 하면서 이제 좀 투자자들에게 안심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전문가들이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번 7월 ISM 지표에서 이 세부 지표를 살펴봤을 때 약간 디스인플레이션적인 측면이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 ISM에서 발표한 것에 따르면 하부 지표 중에 물가 지표가 있는데요. 이 물가 지표가 조금 개선이 되는 그러니까 물가가 조금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이제 신규 수주라든지 고용 같은 부분이 증가세를 보이면서 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도 조금 경감을 시킨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디스인플레이션적인 측면이 최근 시장을 짓누르고 있던 투심 이런 인플레 우려라든지 이런 걸 좀 완화를 시킨 것 같고요. 또 이제 동시에 또 다른 서비스업 지표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똑같이 미국의 7월 서비스업 경기 모멘텀에 관한 지표인데요. 이제 S&P 글로벌이 발표한 똑같은 7월 서비스업 경기 PMI 지표입니다.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47.3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 PMI 지표 같은 경우는 50을 기준으로 이제 봅니다. 50보다 높으면 경기 확장 국면, 50보다 아래면 경기 위축 국면으로 보는데요. 비록 이제 S&P 글로벌이 집계한 7월 서비스업 PMI가 47.3으로 집계가 되면서 위축 국면에 빠지기는 했지만 이제 시장에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유를 설명드리자면 S&P 글로벌 PMI 같은 경우에는 예비치가 나오고 오늘 이제 확정치가 나온 셈인데요. 예비치는 이것보다 좀 더 안 좋게 집계가 됐었습니다. 예비치가 47이었는데 예비치보다는 조금 개선된 모습을 보이면서 비록 이렇게 위축 국면의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시장에서는 무시하는 이런 흐름을 보였고요. 하지만 이 지표가 위축 국면에 빠져든 것은 이제 2년 1개월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상당히 좀 부진하게 해석될 수 있는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투자자들은 경제 지표를 좀 취사 선택해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오늘 미국의 공장재 수주 실적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미국의 6월 공장재 수주 실적입니다. 전월 대비 2% 늘어나면서 이제 전월에 비해서 조금 개선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계속해서 연준 위원들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런 우려, 그리고 향후 긴축을 시사하는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연준 내에서 좀 가장 매파적으로 볼 수 있는 인물이죠. 이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가 오늘 CNBC 방송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상당히 좀 매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블러드 총재 같은 경우는 연말에 지금 연방기금 범위 연방기금 금리 범위가 이제 3.75에서 4%까지 인상될 것으로 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금리 수준보다 1.5% 가량 추가 인상이 예상된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지금 올해 세 번 FOMC 남은 상황인데요. 1.5% 가량 추가로 인상한다는 것은 이제 상당히 좀 매파적인 움직임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에서는 이 멘트 조금 무시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이 블러드 총재의 이런 금리 관련 발언보다는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해석에 더욱 집중을 했습니다. 블러드 총재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져 있지 않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GDP 성장률이 2개 분기 연속해서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긴 했지만 이 침체라는 것의 정의를 어떻게 두어야 하는지에 따라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상반기에 우리가 봤던 이 고용 증가세를 고려했을 때 미국 경제를 지금 침체라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실업률이 3.6%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했는데요. 3.6%라는 실업률 역시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터진 이후에 좀 가장 낮은 축에 속하는 수준입니다. 지금 상당히 좀 실업률도 호조를 보이고 있고요. 고용도 수십만 명의 고용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경기 침체로 보기는 어렵다. 단순히 GDP 어떤 막 역성장을 근거로 경기 침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은 오히려 이 경기 침체를 부정한 블러드 총재의 발언에 조금 집중을 하는 모습입니다. 결국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나올 이 비농업 고용 지표가 이렇게 계속 잘 나와서 연준 인사들의 이런 경기 침체에 대한 인식을 계속 강화를 해줄지 좀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금리를 인상을 해야 한다라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이번 주 들어서 연속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로레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 그리고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와 이제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모두 금리를 계속 인상을 해야 되고 인플레가 지금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런 발언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계속해서 좀 강세를 보인 모습입니다. 또 오늘 토마스 바킨 리치먼트 연은 총재도 발언을 했는데요. 또 이제 긴축을 조금 시사를 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을 목표치 연준의 그 장기 목표치인 2%로 되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분명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이제 긴축을 의미를 하는 거겠죠. 그 과정에서 이제 경기 침체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하지만 이제 블러드 총재와 비슷하게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현재 월 40만 명에 가까운 고용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면서요. 또 실업률 등을 고려해 보면 약간 경기 침체 논의가 현재에는 약간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 블러드 총재와 비슷한 궤의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어제에 이어서 샌프란시스코 메리 데일리 총재도 발언을 이어갔는데요. 이제 데일리 총재가 오늘 이제 트위터로 한 외신과 인터뷰를 생중계를 했습니다. 트위터로 생중계가 된 이 외신과의 인터뷰를 했는데요. 오늘 약간 이제 어떤 발언을 하면서 약간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요. 데일리 총재는 지금 현재 인플레가 본인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좀 거의 느끼지 않는다. 인플레의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물가가 오르고는 있지만 대체품을 살 만한 충분한 수입이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본인이 이제 수입이 좀 상당히 있으니까 인플레 때문에 이런 뭐 소비를 주저한다든지 이러진 않는다는 얘기겠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좀 상당히 오늘 좀 비판을 받았습니다. 물건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가끔 주저하긴 하지만 휘발유 가격이라든지 음식료 가격이 올라도 본인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미국인들이 이제 이 물가에 절충해야 될 상황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플레이션의 압박을 받는 다른 많은 미국인들 즉 이제 소득 하위 계층의 그 백분위에 있고 또 이런 인플레에 가장 큰 고통을 받는 저소득층 때문에 연준이 이렇게 인플레에 강하게 대응을 해야 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메리 데일리 총재 연봉이 지금 샌프란 연은에서 받는 연봉이 42만 달러라고 하는데요. 이제 연봉이 많으셔서 인플레 고통을 많이 느끼지는 않는 것 같지만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인플레의 이런 압박이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지금 최근 발표되는 기업들의 실적은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이런 호실적이 주가 반등에 일조를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도 대체로 조금 괜찮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우선 CVS 헬스, 이제 약국이죠. 여기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또 코로나 백신 기업인 모더나도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CVS 헬스와 모더나 주가는 이제 각각 6% 그리고 17% 이상 올랐습니다. 어제 장 마치고 반도체주 AMD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분기 순이익이랑 매출이 시장의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MD 주가가 1% 이상 오늘 하락을 했고요. 로빈후드 같은 경우 어제 예상보다 하루 일찍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동시에 직원 23%가량을 감원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는 장중에 15%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스포츠 의류업체 안더아머도 오늘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매출이 예상치를 웃돌았다라는 소식을 전했고요. 주가는 1% 이상 올랐습니다. 네,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예약 건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라고 어제 발표를 했고요. 또 순이익 전환했다라는 소식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장중에 4% 이상 좀 빠지는 모습 보였고요. 종가 기준으로는 1%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네, 페이팔 같은 경우 이제 예상치를 웃돌았고요. 실적이 또 자사주 매입 그리고 그 헤지펀드 엘리엇 관련된 뉴스를 소화를 하면서 9%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실적이 좀 괜찮게 나오면서 월가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어제 실적 발표했던 AMD라든지 이 스타벅스 그리고 우버 이런 회사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투자 의견이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우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AMD와 스타벅스에 대해서 매수의 의견을 이제 유지를 하면서요. 실적이 상당히 좀 괜찮았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AM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실적 전망치를 대체로 좀 부합을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현재 AMD 주식을 매집하기 좋은 기회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주 지역뿐만 아니라 영국이라든지 일본 등에서도 우호적인 실적이 기록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매출 측면에서 긍정적인 모멘텀이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우버 같은 경우에도 오늘 투자 증급을 상향 조정받은 콜이 있었는데요. 레이몬드 제임스가 우버에 대한 투자 의견을 기존 중립에서 시장 수익률 상회, 즉 매수에 상응하는 단계로 한 단계 올렸습니다. 우버의 2분기 실적과 향후 가이던스가 우수했다라고 투자은행은 진단을 했습니다. 이제 빅테크가 상당히 좀 랠리를 나타냈습니다. 지금 시총 대형 종목 중에서 대부분 종목이 상당히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는데요. 우선 오늘 뉴욕 증시 대장주 애플이 4%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상당히 좀 많이 오른 모습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오늘 3% 안팎으로 올랐습니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또한 2.6%가량 상승을 했고요. 아마존도 4% 이상 그리고 테슬라 2% 이상 올랐습니다. 메타 플랫폼스 오늘 5% 이상 올랐습니다. 지금 빅테크가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실적도 이제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고 또 올해 들어서 워낙 큰 폭의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일부 이 빅테크들이 과매도권에 진입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티그룹이 이런 의견을 전달을 했는데요. 지금 최근 올해 들어서 이 주가의 큰 낙폭, 너무 크게 떨어진 점을 고려를 하면 일부 빅테크와 시총 상위 종목이 과매도권에 진입을 했고 매수하기에 아주 매력적인 타이밍이다라는 분석을 이제 시티가 전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5가지 종목을 찍었는데요. 아마존과 메타 플랫폼스, 디즈니, 타겟 오토데스크를 이제 과매도권에 들어선 종목으로 꼽았습니다. 지금 메타 같은 경우는 올해 50%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반토막이 난 상태이고요. 아마존도 20% 이상 내린 상태입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 지난주에 실적 서프라이즈로 인해서 지난주에만 13% 이상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수익률이 20% 손실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또 기술적으로 반등을 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전을 한 것 같습니다. 타겟 같은 경우도 올해 30% 안팎으로 내렸고요. 이런 종목이 조금 매력적인 매수의 시점이 아닌가라고 투자 의견을 전했습니다. 네, 오늘 섹터별로도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 에너지 종목을 제외한 전 섹터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가가 하락하면서 에너지 섹터만 나홀로 하락을 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